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파혼을 경험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연애 후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이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어요. 두 집안 모두 반대를 해서 난감했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직업과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는 하나뿐인 아들이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혼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저를 기준 미달로 생각했어요. 예비 시모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었지만 저희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시간 될 때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한번 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몇 번 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 또한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어느 정도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샛별도 당김에 빼라고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양가 부모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진행이 됐는데 예비 시모가 먼저 저희 집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 시모의 말에 답을 해주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예비 시모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 둘에 아들이 하나뿐이라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비 사돈께서도 저와 같은 입장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반대를 했었어요. 제 아들한테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 사돈 집안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고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거였어요. 제가 듣기론 예비 사돈께서도 제 아들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사위로 받아줄 마음이 없으셨다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 남은 막내딸이 직업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제 딸을 어떻게 호강시켜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결혼해서까지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예비 사돈의 집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비 사이가 제 딸과 결혼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상견례까지는 해보고 결정하고 싶었어요. 예비 사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집안 식구들이거든요. 저도 애들 아빠 하나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의 결혼을 진행할지 반대할지 정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 결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어서 제 딸이 그런 고생을 이어받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특히 명절 때 혼자 주방에서 음식 만들게 시킨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는데 아들 손자 아니면 안 된다고 부담을 준다거나 손녀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제 딸을 함부로 대할 생각이시면
저는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겁니다. 제 말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는 없겠죠. 그럼 예비 사돈께서는 제 아들한테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게 될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 아들을 봐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저도 이 결혼 진행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이 결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주고받는 대화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남자친구는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지만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원하는 조건들에 대해 한참 동안 얘기한 끝에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상견례가 겨우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엄마는 제가 시집살이로 고생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까 엄마가 상견례 하기 전에 예비사돈과 대화하는 동안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어.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상대 집안에게 절대로 말해줘서도 안 돼. 내가 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지? 남자친구가 아무리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상대 집안보다 재력이 많다는 걸 굳이 내세워서 득이 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우리 집안을 뜯어먹을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거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고작 몇십, 몇백만 원 때문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굳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말하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남자친구와 만날 때도 항상 검소하게 다니라고 했던 거였고,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온다고 했을 때도 식당으로 약속을 잡았던 이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결혼 전부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진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혹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결혼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그 집안이 그렇게 잘난 집안도 아니고 너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엄마가 너희 아빠랑 상견례 약속까지 잡았던 건 예비 사이가 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서 예비 사돈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려고 나온 것뿐이야. 그리고 예비 사이와 다르게 예비 안사돈과 잠깐 대화를 좀 나눠봤지만 그렇게 좋은 성격은 못 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너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단 자기 아들을 감싸면서 네가 능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식으로 불만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한 질문을 듣고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지만 그 눈빛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 너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고약한 성격을 가졌던 너희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그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 엄마는 예비 신랑이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었지만 예비 시모와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겉에서 풍기는 말투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나중에 제가 고생하게 될까봐 걱정을 했어요. 제가 보는 눈과 어른이 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졌어요. 주말에 남자친구가 아닌 엄마와 오래간만에 데이트하려고 회사 업무를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주말이라 차가 좀 막혀서 약속 시간보다 살짝 늦을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기다리는 게 싫었던 저는 최대한 서둘러 약속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걸음을 옮겨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비 사돈께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저번 상견례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에요? 혼자서 있는 척은 다 하시더니 건물 청소가 직업이었어요? 여러 가지 한다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길래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나 했는데 이런 곳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예비 사돈어른과 같이 청소하는 거겠네요. 52억짜리 타워팰리스 건물에서 바닥 청소하며 오고 가는 사람들만 보고 눈만 높아져서는 나한테 뭐라도 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꼴랑 청소일 하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별것도 없는 한심한 집안이 내 아들을 사이로 들이려 했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면 결혼은 꿈도 꿀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언제까지 숨기려 했어요? 쓰레기 집안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시죠. 지금 제가 대걸레 들고 바닥 청소하고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모는 무슨 오해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니 양손에 들고 있던 떡볶이를 엄마를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대걸레로 깨끗하게 청소한 바닥이 떡볶이로 범벅이 되었고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화가 난 엄마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치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저희 엄마한테 떡볶이를 던지는 건데요? 바닥에 이거 전부 다 아줌마가 치우세요. 이런 분인지 정말 몰랐네요. 아, 됐다. 이걸로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게 됐으니까 너는 상대하지 마라.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사람은 겪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다고. 내가 지금 바닥 청소 좀 했다고 나를 무시하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거 봐라. 네가 만약 이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니?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했던 거면서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건물 청소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해? 그러는 그쪽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런 식으로 남의 건물에서 무식하게 행동하는 건데 분식집 한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나 저기 길 건너편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동네가 부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다른 곳보다는 돈벌이가 잘 되거든. 그쪽이 걸레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많이 벌지. 내 아들과 결혼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을 거요.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가 바닥 청소하는 모습을 보곤 별것도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는지 상견례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어느 한 여자분이 예비 시모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예비 시모도 갑자기 나타난 여성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는데 바닥에 던진 떡볶이를 전부 다 치우고 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시모는 청소일하는 저희 엄마한테 일거리를 준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고 어이가 없다는 듯 예비 시모를 바라보던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여성은 중개인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바닥에 던진 떡볶이 치우세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방금한 행동들에 대해 사죄하시죠. 떡볶이 배달 왔으면 조용히 배달만 하고 가면 되지. 왜 남의 건물에 와서 행패야? 바닥 타일 사이에 지금 떡볶이 국물로 빨갛게 물든 거 안 보여요? 괜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런 사람 상대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저희가 지금 한가하진 않잖아요. 오늘 집 보러 온다고 하길래 입구가 좀 더러운 것 같아 제가 대충 바닥 좀 닦고 있었거든요. 그쪽이 벌린 일이니 대충 마무리하고 여기엔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도대체 생각이 있긴 한 거예요? 이 건물 15층이 원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집을 내놓으신 거라고요. 이 건물에서 오래 살았었고 저희 엄마가 더러운 걸 지나치지 못하셔서 집 보러 오는 분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바닥을 닦은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나도 당신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으니까 청소나 하고 가세요. 자,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건물 15층이 네가 살던 집이었다는 거니?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 제가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걸 얘기하면 저희 가족이 이득되는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엄마 말대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절대로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력에 대해 얘기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결혼시켜서 돈 뜯어냈을 거고 결국 피해는 우리 가족만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말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당장 여기 있는 떡볶이나 치우고 얼씬도 마세요. 예비 시모는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됐는지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예비 시모를 내쳤습니다.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예비 시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었네요. 그날 바닥에 던진 떡볶이가 타일 틈새에 전부 물이 들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준 뒤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예비 시모가 장사하던 노점상에도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생활고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타워팰리스에서 난리를 쳤던 게 동네 카페에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서 예비 시모의 노점에서 판매하는 분식을 사람들이 사 먹지 않았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가 되자 결국 폐업 위기까지 찾아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고 예비 시모를 데리고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금도 받아주지 않았고 예비 시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며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개인적으로까지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절대로 만나주려 하지 않자 예비 시모는 결국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사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난리 쳤던 일들 때문에 안 만나주실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해서 혹시나 하고 찾아뵀어요. 일단 다시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세요. 사모님께 할 말이 많다면서요? 사모님, 출장 파출부 인사 받으세요. 사람 구하신다면서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아본다고 하셔서 제가 이분에게 사정을 해서 만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뵀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은 분들이시면 당연히 더 조심스럽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아들 결혼 문제인데 사모님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한다고만 했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길래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 대화를 나눠봐도 확실히 배우신 분들인 것 같고 풍채가 저희 집안과는 달라 보여서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사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항상 중간에서 헤어져서 살고 있는 집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길래 그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친구가 생기면 집 앞에까지는 데려다 주잖아요. 중간에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떡볶이 배달 주문이 들어와 타워팰리스 건물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사모님이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청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거고 집도 보잘것없으니까 창피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욱하는 마음에 떡볶이를 사모님 앞에 던져버린 것 같네요. 그때는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그때의 일로 인해서 우리 노점상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소문이 이렇게까지 안 좋게 퍼질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동네 분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폐업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가 서로의 오해로 생겨서 벌어진 거니 사모님한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비 며느리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리고 파출부 구하신다는데 이번에 저희가 피해본 부분들도 있으니 사모님께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은 그만 풀어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안 살림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솔직히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이런 부탁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저희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웬만한 일로는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모님께서 그래도 제 아들을 예비 사이로 받아주실 만큼 좋게 봐주신 것도 있어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분식 팔아서 저희 가족 겨우 풀칠하고 있었는데 하필 집안의 가장이 위암까지 판정을 받게 되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집안의 가정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 집에 찾아온 거겠죠.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벌써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저희 집에 파출부로 들이는 일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제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한다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기도 했잖아요. 파출부로 고용한다는 건 저희 가족이 집안일을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해 고용하려는 건데 뭐 하나 부탁을 하려 해도 전에 있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부탁도 못할 거고 그리고 제 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신데 좋은 마음에 도와드렸다가 나중에 또 다른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저는 그쪽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비 사이였던 제 딸의 남자친구가 예의도 바르고 그동안 착실히 살아온 것 같아 뒷배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댁 생활이 결혼 생활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가게 되는 부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쪽은 제가 대걸레 잡고 청소하는 모습만 보고서도 들고 있던 떡볶이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는데 제 딸이 그쪽 집안에 시집을 가면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한 번 아닌 관계는 더 이상 이어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미 끝났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신다면 제가 다른 일자리 정도는 알아봐 줄 수는 있습니다. 예비 시모였던 아줌마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도 그분이 저희 집에 파출보로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았고 그분은 다른 일자리라도 소개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엄마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는 엄마의 소개를 받아 한바탕 난리를 쳤었던 타워팰리스 건물 청소 용역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엄마는 전에 살던 타워팰리스를 처분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어 친분이 있던 관리업체 소장님께 부탁해서 하청업체 용역에 소개를 받아 청소원으로 들어가게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절벽에 내몰린 사람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끊어내면 나중에 복수심만 불타올라 또다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며 최대한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셨습니다. 사람 일을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었다면 온갖 시집살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었겠죠.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돈보다 사람의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사귀실 때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겪었던 사건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는 결혼 5년 차 되었고요. 4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엔 둘째까지 생겨서 현재 8개월 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시모는 딸이라는 말을 듣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나와야 한다며 첫째 때와 다르게 온갖 좋은 음식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전과 다르게 상당히 차가워졌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저를 대하는 쌀쌀맞은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의 심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들을 낳고 싶다고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시모는 남들은 잘만 낳아주는 아들 손자 얼굴을 구경도 못하고 세상 떠날 것 같다면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자 남편은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 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시모에게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남편이 출근했을 때 저에게 따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거침없이 화부터 내셨죠. 내 잘못도 아니고 전부 다 네가 잘못한 일인데 왜 내가 우리 아들과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 네가 아들 손주만 낳아줬어도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다. 첫째 손주가 딸이었으면 둘째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제 와서 출산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님,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드리고 싶지만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많이 답답해요. 셋째 계획은 언제 세울 거니? 설마 둘째에서 끝낼 건 아니지?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손자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둘째로 끝낼 거냐고? 어머님, 아직 둘째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런 관계 만들어가는 거 저 또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오지 않겠다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번에 내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거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되니까 내 아들 잘 구슬려서 무조건 내려오거라. 왜 아무 말도 없는 거니? 누구는 임신 안 해본 줄 아니?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아직 출산하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미리 출산운동 시작해야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커지면 출산할 때만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내 큰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를 소개해주는 자리라는 건 내 큰아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다. 직업이 의사라더라. 대형 병원에서 일한다는데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뭐하니? 와서 시애미 일손이라도 도와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내려와라. 나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주버님과 결혼하게 될 의사 예비 형님이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임신 8개월 차인 저에게 일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기만 해서 살만 쪘다며 다이어트 좀 해야 된다고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음식이며 대청소며 모든 것들을 저에게 시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모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자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 아들 잘 구슬려서 오라는 말 한마디 덧붙인 뒤 전화를 끊었어요. 임신 8개월 차 만삭인 제가 만약 뱃속에 아들 손자가 있었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해주셨겠지만 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차가웠고 신경질적이었어요. 제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첫째도 아닌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4살 된 첫째 딸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시댁에서 음식하고 청소까지 하라는 시모의 말에 정말 많이 서운했고 저에게는 평생 상처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딸이었을 때도 출산할 때까지 눈치만 주더니 둘째까지 딸이게 되자 시모의 말투와 행동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와 전화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남편은 시모의 요구가 말이 안 된다면서 곧장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아닌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한 뒤에 만삭인 몸으로 시댁에서 음식과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고 아주버님은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이냐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시댁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릴 거니 저희 부부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예비 형님이 많이 바빠서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임신한 몸으로 애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다 몸살이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시댁에 오지 말라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좀 전에 형이랑 전화 통화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예비 형수님 인사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형과 대화 좀 나눠 봤는데요. 아주 잠깐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 우리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만들 필요도 없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람 안 사귄 몸으로 애도 봐야 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거기에 청소까지 하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원하는 아들 손자가 아니라 해도 똑같은 손주인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 형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는 건데 잠깐 있다가 간다 해도 신경 써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줄 모르니? 걔는 내가 좋게 설명해서 오라고 했는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잠깐 전화 좀 바꿔봐라. 말 한마디 전달 못해서 집안 분란을 키우냐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어머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 안 사귄 상태에서 혼자서 4살 된 딸까지 돌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장모님 오시기로 했고 이번 주 주말 내내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사람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시몬은 남편과 한참 동안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더니 집안의 불안은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되는 거라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오로지 시모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된 거라며 이참에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과 통화할 때 들려온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 출장을 떠난 남편 대신 엄마가 아이들 보는 걸 도와주셨는데 저녁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어요. 당황한 저와 엄마는 일단 문을 열어주긴 했었는데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얼굴을 붉히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끝까지 오지 않아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네가 생각이 있으면 사돈한테 아이 맡긴 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지? 오늘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너는 지금까지 아주 속 편하게 있었나 보다. 사돈, 저도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제가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내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나 때는 출산 전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전부 다 가리지 않고 했었어. 가뜩이나 둘째도 손녀딸이라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는 아예 심히 말 무시하고 집안 분란까지 만들어? 오늘 나 혼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너한테 한마디 해야 내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아 찾아왔다. 어머님 며느리 얻는 거지 제 며느리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집안 가족 일이라고 해도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가봤자 짐밖에 안 된다고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저에게 막말하실 거잖아요. 저도 고민 안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화 좀 가라앉히고 좀 앉으세요. 제 딸한테 화풀이 하려고 오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요. 엄마와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몸을 부딪히며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중간에서 말렸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넘어진 걸 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엄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시모도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넘어진 모습을 보곤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그렇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가 엄마를 노려보면서 자기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자 엄마도 임신한 저를 밀친 거에 대해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쳤어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고 당일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잠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파악하던 남편은 이 모든 게 시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는데 그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를 내칠 수 있어? 지금 엄마 머리를 파봐라. 오늘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해서 미용실 가서 비싼 돈 주고 머리까지 만졌는데 사돈이 내 머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너는 엄마가 당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오늘 형이 예비 형수님과 결혼 문제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엄마 혼자 고생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풀이 하려고 왔겠죠. 제 말이 틀렸어요? 엄마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건 임신한 이 사람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으니까 장모님이 화가 나셔서 엄마 머리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까지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뒤에야 숨을 쉴 수 있었고 엄마는 시모가 임신한 저를 강하게 밀쳐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소파로 넘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며 저를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엄마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흥분한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한동안 시모에게 연락도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 문제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 자리라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의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참석을 안 해도 된다며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버님 일은 별개라 남편은 저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하고 내린 결정은 상견례는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양가 집안 모이는 자리인데 남편이 참석 안 하는 건 그 집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상견례는 가기로 했었죠. 중요한 자리인데 시모도 조심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알려준 상견례 날 장소로 남편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시부모님도 저희와 동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주차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시모가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은 식당이라 주차장이 협소했는데
시모가 주차하기에는 약간 힘들었는지 주차 공간에 차를 넣지 못하길래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상태라 남편의 말을 무시했어요. 원래 시부가 운전을 하셨는데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모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모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더니 후진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경직된 상태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자 남편이 그런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가까스로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차가 멈추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벤츠와 부딪혔고 그 소리에 상견례장에 있던 아주버님이 밖으로 나왔는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긁혀진 벤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차를 멈춘 뒤 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이 차를 긁었잖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차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도대체 얼마나 처먹었으면 몸이 차 한 대를 가릴 정도로 비대해져서 후방 주시를 방해해. 이 차 수리비는 네가 내라.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자주 나오라고 좀 해라. 이 차가 누구 차인 줄 알아요? 저랑 결혼할 경은 씨 차량이라고요. 아니 재수 씨는 우리 엄마가 주차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얼쩡거려서 사고를 내게 만들어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 이 차랑 박은 거라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형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전부 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후진하는 차와 충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마터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예비 형수님 차 조금 긁혔다고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오늘 여기 오려는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괜히 온 것 같네. 뭐라고? 이 자식이? 내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아직 상견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차 사고가 났으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 엄마가 재수씨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 형한테 얼굴 붉히면서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요즘 좋게 얘기하니까 형이 아주 우스워? 나도 최대한 너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잠깐 오해한 거 가지고 너무 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서 너 얼굴 보며 상견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방해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했잖아. 이거 봐봐라. 쟤 때문에 우리 가족 분열 생긴 거 보라고. 시모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차 사고가 난 것도 제가 뒤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어요. 아주버님도 상견례 때문에 예민해진 건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잘못 없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시모는 자기 집안에 저만 사라지면 된다고 당장 꺼지라면서 만삭인 제 뺨을 후려쳤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남편은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시모에게 뺨을 세게 맞게 된 저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는데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너무 놀랐는지 몸이 경직돼 아랫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며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다 사색이 된 얼굴로 다급히 병원에 가자고 하길래 남편에게 부축을 받아 다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시모가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남편은 정신 나간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며 강하게 밀쳤고, 아주버님은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며 남편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쥐어 올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려는 그때 뒤에서 아주버님을 향해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내리지 못해? 태진 씨, 정신 나갔어? 우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알아? 태진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알진 못하지만 무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될 행동이라고. 당장 그 손 내려. 이거 놔. 형한테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나한테 손을 올리려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거라고. 여보, 괜찮아? 왜 그래? 애가 나을 것 같아? 저기요,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숨을 못 쉰다고요? 잠시만 좀 나와주세요. 일단 답답할 수 있는 겉옷부터 벗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서둘러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잠깐만. 지선 언니야? 나야, 나. 몰라보겠어? 언니, 지금 정신 잃으면 안 돼. 일단 숨을 크게 쉬려고 노력해봐. 언니, 언니.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작스런 진통과 함께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의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웠고, 눈이 거의 감기려 할 때쯤 저에게 반복적으로 언니라고 목 터지게 부르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눈을 뜰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는 건가 싶던 그 순간 남편이 가져온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얼굴과 몸을 주무르며 감싼 뒤 물을 한 모금 들이켜게 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숨을 다시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바라보며 반가운 얼굴로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반가워하는 모습의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동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의 사업이 무너져서 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주택가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분께서 1층을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던 저희 가족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집주인분과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 본 여자아이였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 여자아이를 입양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었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빠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결국 동생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더 이상의 연락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도 너무 놀라 동생이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나오신 동생의 양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의 사이를 모르고 있던 시모 아주버님은 많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길래
동생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동생도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가지는 듯 싶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손을 올리려는 행동부터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동생에게 절대로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동생의 결혼을 막았어요. 제가 그동안 시모에게 겪어왔던 모든 수모를 전부 다 털어놓았고 동생은 시모의 운전으로 손상된 자기 차를 배상해달라며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생의 양부모님 또한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으로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 아주버님과의 가족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 선처해달라며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소송 물을 생각 없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요즘도 아들 손자를 원하는 시모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한 시모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식당에까지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과 아주버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 좀 해달라며 철판을 깔고 사정을 했다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엄마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있던 우물통을 가지고 나와서 시모의 머리 위로 쏟아 부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무식한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네요. 앞으로 시댁에는 절대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남편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막내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왔었어요. 상당히 살갑고 애교가 있어서 시댁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막내 동서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차갑고 버릇없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보여줬어요. 특히 저희 부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건지 막내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서 심기가 불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면서 싸워봤자 감정 소모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니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막내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참을 수 없었는지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고 막내 동서와의 사이는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깨진 분열은 좀처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움은 점점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절대로 가까워지지 말라며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잘못은 동서가 했는데도 되려 손윗사람인 제가 문제라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저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며 되려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저에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모는 동서내외가 일이 바빠서 바로 신혼여행을 못 간 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흥분해서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가 뒤에서 편을 들어주니 상당히 든든했었는지 코평수가 커져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 모임이 있을 때 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저희 부부가 얻을 것도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해와서 그냥 안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내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 다음날 시댁으로 오는데 저희 부부도 같이 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신혼여행을 늦게 가게 된 동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가족들끼리 반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 버릇없는 막내 동서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모는 손윗 사람이면 마음이 더 넓어야 하지 않겠냐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시댁 식구들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말이 없자 이번 주말에 오지 않는다면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치겠다면서 강압적인 모습으로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에 저희 부부는 주말에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가게 된 거였는데 막내 동서가 또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번 신혼여행 가서 쇼핑했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사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어머님이랑 형님 거예요. 캐나다산 현지 모피예요. 어머머머,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니? 그렇잖아도 모피 한 벌 사려고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걸로 보내면 되겠다. 아유, 정말 잘 입으마. 역시 막내 동서가 보는 눈이 좀 있네. 평소에도 입고 다니기에 딱 좋겠는데? 나도 이번에 모피 하나 사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알다시피 내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쇼핑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 막내 동서가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좋네. 이번에 나 병원 옮기게 되는 거 알지? 그때 가족들 모시고 와. 건강검진 한번 해드리게. 어머나,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 그리고 이건 둘째 형님 선물이에요. 별건 아닌데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공항 앞에서 샀어요. 캐나다 국기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인데요. 이것도 살까 말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뭐라도 손에 하나 쥐어줘야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입막음용으로 한 개 샀어요. 식구들 레벨에 맞춘 거니 불만은 없죠? 형님이랑 제가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손수건 주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손 아랫사람이니 어쩌겠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댁에 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장지 안에 손수건 2장 들어있으니까 작은 아주버님이랑 나눠 쓰세요. 이런 동사 없죠? 어머님, 저 배고픈데 빨리 밥 먹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선물 같은 거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내 동서는 저를 화나게 만들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아 형님에겐 모피를 줬는데 저는 손수건만 줬다고 난리치면 분명 시모아 형님은 동서편을 들 테고 화살은 저에게만 돌아가게 되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서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줬을 때 받고 싶지 않았지만
또 받지 않으면 주는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고 시모가 한마디 할 것 같아 묵묵히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서의 거침없는 말투와 행동을 지켜보던 남편은 감정이 상했는지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가 시댁에 오기 전에 절대로 먼저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되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저희가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기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할 일만 딱 하면서 최대한 막내 동서와 부딪히지 않으려 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에게 형님이 다가왔어요. 막내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저를 싫어했었는데 마음에 맞는 막내 동서가 들어오니 그 시너지가 더 커졌는지 말을 더 함부로 했어요. 막내 동서가 동서랑은 너무 다르네? 막내 동서는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가족들 생각해서 모피코트 사온 거 봐봐. 저게 한두 푼도 아니고 딱 봐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그걸 2벌이나 사가지고 왔잖아. 반대로 동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뭘 사가지고 왔더라? 너무 하찮은 거라 생각도 안 난다. 먹을 거였나? 여기에서부터가 가족을 생각하는 차이가 다른데 이쁨을 받을 수 있겠어? 되려 비교가 돼서 차별만 더 심해지지? 동서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이런 식으로 분위기 안 좋게 조성해봤자 동서만 손해야. 막내 동서는 눈치도 빠르고 사람 기분을 너무 잘 파악해서 들었다 놨다 할 정도에 집안 형편도 좋잖아? 그런데 동서는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하는 일도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나는 둘째 서방님이 왜 동서를 선택해서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볼 것도 없는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만 흐리고 있잖아. 제발 얼굴 좀 피면 안 될까? 너무 불편해서 참고 있다가 한 소리 하는 거야. 동서 때문에 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는 제발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형님, 우리 부부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먹고 사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저는 이미 예전부터 별로 안 좋았잖아요. 노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 5년 동안 불평물만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미 없는데 힘 빼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만 하려고요. 어머머머, 세상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둘째 형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 몰라요? 아휴,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러니 욕을 먹는 거예요. 큰형님 마음 이제야 충분히 알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이 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둘째 형님 때문에 속 터진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형님, 그냥 둘째 형님 무시하세요. 그래봤자 목만 아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서가 알아? 사람 비위 좀 맞춰줬다고 동서가 지금 상당히 잘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말투부터 고치는 게 좋을 거야. 동서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입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나는 내 소신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동서 일이나 하지 그래. 그리고 형님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꼴값들을 떠네. 주방이 왜 이리 시끄럽나 했더니 또 시작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 가족의 평화가 뭔지 몰라?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분명히 전화통화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애미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다. 꼭 가진 게 없는 집안들이 자존심 하나는 세가지고 듣기 싫은 말 좀 들으면 꼭 흥분해선 상황을 악화시키더라. 그냥 앞으로는 우리 집안과 담잡고 살자.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며느리로 5년 동안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과 다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제 할 일만 해왔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불만으로 쌓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식구로 받아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을 했었다면 이 정도까지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저에 대한 불만과 차별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예외 없었고 흥분한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시작된 가족들의 불만은 결국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의 관계는 무의미한 것 같아 저희 부부는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의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살 바엔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전화번호 싹 다 바꿔버리고 이사까지 하게 되어버렸죠. 연락이 닿지 않게 거의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시모는 부모와 연 끊는 건 아니라면서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지긋지긋했던 얼굴 안 봐도 돼서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장염도 자주 걸리고 몸에서도 이상 반응이 자주 왔었는데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머리에 열이 나길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자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상급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막내 동서가 채용센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 상급병원이 큰형님이 새로 옮기게 된 병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사람의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숨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막내 동서를 데리고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두 사람 몰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간 형님과 동서는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두 사람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몰래 엿들었어요. 옥상은 휴게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형님과 동서는 제가 가까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의사이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 나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내 양심 문제이기도 하잖아. 아휴, 잘 알죠. 제가 형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누군가는 모셔야 할 텐데 형님이 모실 거예요? 그건 또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형님은 연락도 끊겨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형님이나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에요. 저 이제 막 결혼했어요. 저는 신혼생활을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형님도 병원을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 간에 안 좋은 영향만 받게 될 텐데 나중에 어머님 건강 문제로 집안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이 의사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양심에 걸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해도 이미 어렵다면서요. 그럼 아버님 요양병원에 모신 것처럼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 치매 때문에 힘들어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요양병원 보내버렸잖아요. 저희라고 안 해야 될 이유 없죠? 어차피 췌장암 3기면 곧 말기 되는 거고 더 이상 희망도 없을 텐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환자라고 옆에서 시간 날 때마다 신경 써줘야 하는데 저는 그런 피곤한 삶 살고 싶지 않다고요. 형님은 저랑 대화가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병이 훨씬 커진 다음 손 쓰기 힘들어질 때 그때 얘기하고 요양병원 보내면 딱이겠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작별하게 되면 재산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 깔끔하게 저희 삶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꼭 옳은 판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 같은데. 형님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면서요. 어차피 떠날 거 미련 줘봤자 뭐 하겠어요? 가족들만 피곤하고 어머님도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로 일이 커지기라도 할까봐 그러지. 뒤늦게 발견을 했다고 말을 해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의사 자격으로서 많은 타격을 받을 텐데 동서의 말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어머님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싶진 않아.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낫지.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찾아온 일이 점점 잦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겠지. 그렇다고 어머님 모실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편하겠어요. 왜 자식들이 부모가 늙으면 옛날에도 고래장을 했었겠어요. 그만큼 자식 입장에선 부모는 짐스러운 존재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냈어요. 아버님처럼 치매가 워낙 심해서 저희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저한테 도움 요청했었는데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마음에 걸렸는데 그게 훨씬 편해요. 요즘 시설도 좋아서 삼시세끼 밥 다 떠먹여주고 비슷한 연배대 사람들도 많아서 좋은 사람들과 말동무도 하고 집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훨 나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서로의 삶에 적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치료를 최대한 늦춰보세요, 형님. 이래서 늙으면 하루빨리 떠나는 게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췌장암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그럼 저희 대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형님과 동서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가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갔는데 하도 기가 막힌 대화를 들었던 저는 둘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서로 얼굴을 안 보겠다고 연을 끊어버린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 다시 나타나 녹음된 내용을 들려준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또다시 저만 아픔이 생기게 될 것 같아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시모에게 말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시모에게 바로 알렸겠지만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나타나질 않아서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남편 보고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남편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제 핸드폰으로 녹음한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들려주었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어도 남편은 자식이고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쉽게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 문제로 인해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 얽히기 싫었는지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와 남편이 상처를 받았어도 시모의 병을 숨기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이 시모의 병을 알고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시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잘못되었을 때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말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옥상을 내려가자 채용센터 앞에 형님과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가 형님과 동서를 바라보며 밝은 얼굴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고 저희가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자 가족들 모두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니? 너는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우리랑 연락 끊고 지내니까 마음이 편했나 봐. 평생 모른 척 하면서 살면 되지.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어머님, 그냥 신경 자체를 끊으세요.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연 끊기로 했으니까 이제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며칠 동안 건강검진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어머님 몸보신 시켜드릴 테니 좋은 곳으로 가요. 형님도 이제 곧 병원 일 거의 다 끝났죠? 아주버님도 이쪽으로 오기로 했다면서요? 그이는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대요. 저희 먼저 나가고 있을 테니까 제가 문자로 보낸 식당으로 오세요. 왜요? 둘째 형님도 가시게요? 영 끊은 사람은 빠지세요. 동서가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 좀 전에 형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님이랑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할 수가 있어? 이중인격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고 있는 어머님도 참 한심하네요.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녹음해뒀던 내용 어머님한테 들려드려. 남편은 형님과 동서가 나눈 녹음 내용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시모와 형님의 추악한 행동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병원으로 들어왔고 이 모든 상황을 온 가족이 알게 되자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시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순간 형님과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아비규환되었고 아주버님과 시동생도 예상치 못한 녹음된 내용을 듣게 돼서 그런지
시모의 돌발 행동을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시모는 순간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동시에 형님과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두 형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형님과 동서는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이미 두 형제는 마음을 접었는지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시모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모시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형님과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싶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장한 판정을 받게 되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두 형제는 자기 엄마의 병을 알면서도 숨기려 했다는 거에 대해 분노했고, 결국 그날 이후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현재 별거 중이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까지 고려 중인 것 같아요. 시동생은 아이도 없고 모든 일은 동서의 입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나선 시댁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여기며, 신혼 초인데도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던 시동생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동서와 결국 이혼을 밀어붙이는 눈치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진 이후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의 행동들에 대해 미안했다면서 다시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았던 터라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라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키지도 않고요. 가족들 모두 저와 남편에게 미안했다곤 하지만 이런 일을 알기 전까지 저희 부부를 안 좋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딱 여기까지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에게 많이 질렸는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모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게 저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매일같이 전화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와서 새 며느리 중에 저밖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시모의 마음이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밖엔 안 들어 그날 이후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항암 치료로 시모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남편의 뜻에 따라 주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동생과 전동서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 알게 된 건데 동서의 머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네요. 시동생과의 이혼으로 충격받아 쓰러진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머릿속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업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